됐나?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컴플렉스 욜로라는 이제 모델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키티 데이터셋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를 한번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뭐 논문 리뷰도 하고 뭐 다들 학습도 많이 시켜보고 하셨겠지만 이제 라이다 데이터는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보통 키티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보긴 하는데 정형화돼 있죠. 항상 오버피팅 돼 있고.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에 이제 이런 라이다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다스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키티 데이터셋은 벨로다인 64채널인데 이 코다스 데이터셋은 벨로다인 128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욜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파인 튜닝 했는지랑 뭐 학습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다스 데이터셋은 이제 국토지리연구원 공간정보연구원인가 거기서 이제 제공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셋을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한 걸로 아는데 일단 128채널 이제 공개된 데이터셋 중에 128채널 라이다 데이터셋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데이터셋은 카메라, 레프트, 미드, 레이어 해가지고 전방, 후방, 전방, 중간, 후방 이미지 데이터 다 있고 그 4채널짜리 라이다 데이터 전방에 하나 더 있고 위에 128채널짜리 벨로다인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트레인 셋이 5000장, 테스트 셋이 5000장에서 5000 프레임씩이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주소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서버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한 21기가씩 되는 것 같아요. 라이다 하나만. 카메라까지 다 하면 40기가, 50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벨로다인 128채널만 가지고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그 라이다 128채널짜리를 이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자동차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레이블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레이블 된 걸 보니까 키티 데이터셋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여기는 뭐 라이다 데이터가 한 포인트가 3개밖에 없는데도 뭐 차라고 이제 레이블을 해놓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기반으로 레이블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셋을 무작정 학습시키기보다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필요 없는 데이터셋이나 필터링을 한번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다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5000 프레임에서 다 합쳐서 자동차는 한 102,154개 정도 되고 사람은 21,596개 그 다음에 이제 ETC라 해가지고 나머지 아덜은 뭐 바이시클이나 뭐 아니면 뭐 군집으로 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그 이외의 것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가장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키티 데이터셋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키티 데이터셋 또한 자동차가 차보다 훨씬 많고 차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차에 대한 이제 길이, 폭, 그리고 이제 헤딩 방향을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그리고 저도 이거 발표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세로축이 저도 여기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뭐였지? 그 판다 써가지고 가장 많이 분석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게 커널 디스트리뷰션 뭐 그걸로 이제 분포도를 한 것 같은데 왼쪽 세로축이
스케일이 어떻게 나눠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일단 경향성만 말씀드리자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죠. 앞뒤 길이는 한 4.5m에서 5m 사이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뭐야. 4.5m 정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폭은 한 1.7m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방향은 마이너스 1.7, 0, 1.7 라디안인데, 이게 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각도 축이 90도 틀어져 있어가지고, 원래라면 뭐 0도, 360도, 90도,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앞으로 같이 가는 차랑 반대로 오는 차랑 이제 교차로에서 사선으로 가는 차가 가장 많을 텐데, 여기선 좌표축이 이렇게 약간 90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90도 방향이라, 그래서 1.7 라디안인 거고, 이제 0이 이제 교차로에서 90도로 가는 차들이고, 그 다음에 1.7 라디안이 나랑은 반대로 가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분포가 당연해야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제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폭은 0.3m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길이는 0.5m. 그러니까 사람은 뭐 3cm, 5cm가 가장 많고, 그리고 키는 키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도 역시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이건 좀 약간 경향성이 많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는 거 말고도 옆으로도 많이 가니까 대각선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분포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는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충 3개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보자면 마이너스 1.7, 0, 1.7 라디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타 외 분류들인데, 이거는 사실 다 섞여 있어서 이렇게 딱 나누기 쉽진 않겠지만, 한 폭은 0.4m고 길이는 2.6m. 이게 아마 이게 자전거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이제 아덜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전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그 오리엔테이션도 들쭉날쭉하죠. 근데 그냥 일단 세 개로 똑같이 나누자면 마이너스 1.7, 0, 1.7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코다스 데이터셋을 이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학습시킬 컴플렉스 욜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앞선 다른 분들도 컴플렉스 욜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문 리뷰를 해주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욜로는 많이들 다 아시잖아요. 많이 써봤고, 그러니까 욜로를 이제 라이다 데이터에 쓰기 위해서 이제 벌드아이 뷰라 해서 라이다 3D 데이터를 이제 하늘 위에서 본 프로젝션한 벌드아이 이미지 뷰에서 욜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젝션 할 때 RGB 맵을 만들 때 R은 이제 3D 데이터니까 그 2D 이미지로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R은 이제 하이트, 그 픽셀에 있는 하이트 중에 가장 큰 맥스 값을 하이트로 해서 R 값을 잡고, G 값은 인텐시티, 이제 라이다는 이제 빛이 들어올 때 이제 빛의 크기, 폭을 이제 인텐시티라 하는데, 그걸 이제 인텐시티라, 그러니까 라이다에서는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뭐 리플렉턴시도 있고 인텐시티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벨로다인의 로우 데이터의 인텐시티를 썼습니다. 그래서 G 값은 인텐시티를 썼고, B 값은 이제 덴시티. 이 프로젝션을 시키다 보면은 한 픽셀에 여러 이제 포인트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덴시티라는 거로 해가지고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정의하고 그걸 이제 B 값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RGB 맵을 만들고 그걸 이제 똑같이 욜로에 학습을 시켜서 찾습니다. 욜로랑 그 다음은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거는 이제 끝단에서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오리엔테이션 값 없이 이제 바로 그냥 박스를 치기 때문에, 이제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딩 값이 중요한데 그런 거 이제 욜로는 바로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얘네가 오일러 그리드라 해가지고 그 각도에 대한
이제 리그레션 하는 거를 하나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속 평면에 원래 보통 다른 3D 이제 모델들 보면은 그냥 각도 값을 보통 뭐 한 360도로 한 12로 나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리그레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도 값을 복소 평면으로 해서 실수 버습으로 해서 인버스 탄젠트 세타를 했을 때 그 밑변분의 이제 높이가 이제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도를 유추했다고 해서 뭐 오일러 평면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오일러 그리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욜로라는 이름이 앞에 컴플렉스 붙은 이유가 복소 평면이라 그래서 붙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모델을 잘 학습시키게 된다면 이제 뭐 라이다 데이터에서 뭐 포지션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헤딩 값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먼저 벌드아이드 뷰를 그 전에 이제 컴플렉스 욜로를 일단 기존에 이제 저자가 올려놓은 거는 이제 키티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지고 이 코다스 데이터셋을 그냥 돌려봤습니다. 이건 벌드아이드 뷰고요. 그래서 얼추 찾긴 하는데 이제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말고 이제 트럭을 따로 클래스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차나 그거는 이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잘 못 찾고, 근데 이게 잘 못 찾는 이유 중 하나가 키티 데이터셋은 64채널이고 여기서는 128채널이니까 덴시티 이런 게 많이 달라가지고 아마 못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키티 데이터셋은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의 차들이랑 반대편으로 가는 차들의 이제 데이터셋은 많은데 이제 교차로에서의 데이터셋이 별로 없어요. 키티 데이터셋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펠러 케이스도 이제 여기 보시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뭐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드아이 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이제 몇 바이 몇으로 이제 벌드아이 뷰를 만들 것인지 픽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되게 민감하고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속도도 달라지고 정확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자는 608로 처음에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회를 참가할 때 이거를 처음 써봤는데 코다스 데이터셋을 이게 그때 대회 규정이 앞뒤 옆으로 다 70m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608을 이제 70m를 다 그 안에 넣자고 하니까 거의 뭐 사람은 한 픽셀, 두 픽셀밖에 안 잡히고 뭐 자동차도 엄청 작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 608을 곱하기 2를 해서 1216으로 해서 이제 벌드아이 뷰에 이제 이미지 픽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뭐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벌드아이 뷰에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제 140m를 앞뒤로 이제 1216으로 나누면 0.115m가 되는데요. 이제 이 픽셀 격자 하나당 한 0.1, 10cm 정도의 이제 레졸루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11이라는 픽셀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 네, 가로 세로 픽셀 개수. 이미지 사이즈? 네, 이미지 사이즈. 근데 저거를 3,000원 몇 핑이야 되니까 저렇게 한 픽셀당 단위 저 거리가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픽셀당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한 0.1m 정도, 그래서 한 10cm가 이제 한 픽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벌드아이 뷰 이제 이미지 크기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뉘는데, 이게 같은 프레임의 벌드아이 뷰인데 하나는 뭐 50m로 잡았을 때고 하나는 70m에서 140m를 잡았을 때 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엄청 크게 보이죠, 차가. 근데 여기는 이제 앞뒤로 이제 총 140m를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엄청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키티 데이터셋은 이 정도로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키티 데이터셋은 3 오브젝트 벤치마크가 프론트 뷰만 이제 보고 이제 벤치마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원래는 여기 잘려 있고 앞에만 이제 50m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1216, 1216으로 이제 이미지 크기를 정했는데, 그래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벌다이 뷰로 보다 보니까 한 3픽셀, 4픽셀 정도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터 분석한 이유 중 하나가 욜로에 이제 앵커 박스를 잘 정하려고 한 건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앵커 박스를 설정해 줌으로써 뭐 이게 되게 실험을 해봤는데, 앵커 박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끝에 이밸류 했을 때 MAP가 엄청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앵커를 아까 차에서 분석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분포한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폭은 1.7m, 길이는 4.5m, 오리엔테이션은 뭐 마이너스 1.7, 0, 1.7이 가장 많았으니까 앵커를 이 오리엔테이션에 맞춰서 총 3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7m는 아까 계산했을 때 한 0.115m가 한 픽셀을 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한 15픽셀 정도 되고, 길이는 한 40픽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5, 40, 마이너스 1.7을 이제 앵커로 해가지고 하나 잡고, 하나는 이제 15, 40, 0, 하나 또 15, 40, 1.7로 해서 이제 앵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욜로하고 다른 거는 이제 기존 욜로는 앵커 박스가 그냥 이제 각도 값은 없고 이 픽셀, 이미지 픽셀 크기만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 욜로라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하나 더 들어서 앵커가 이제 총 3개의 이제 밸류로 가지고 앵커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 이제 자동차에 대한 앵커는 3개를 잡았고, 사람에 대한 앵커도 3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0.3m, 길이는 0.5m였으니까 계산했을 때 한 3픽셀, 5픽셀 정도 되고, 오리엔테이션 마찬가지로 이거니까 앵커를 똑같이 3개, 3, 5,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해서 3개 역시나 사람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이게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도 이제 앵커 박스를 3개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위에처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앵커를 3개 해서 총 9개의 앵커를 가지고 욜로 학습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랑 이제 뭐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정하냐 이 문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 일단 4,000장을 이제 트레인 셋으로 하고 1,000장을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밸리데이션 셋을 뭐 이 코다스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작게 잡아도 학습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버피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4,000장, 1,000장 해서 이제 테스트 5,000장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욜로도 약간 모델이 되게 깊고 이미지 크기도 1216 그대로 넣다 보니까 1080 Ti에서 메모리 배치 사이즈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8로 하니까 한 배치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배치 사이즈 1로 해가지고 열심히 한 이틀 동안 학습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학습된 과정이고, 이제 학습된 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 셋의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뭐 이제 컨피던스 스레시홀드 0.8로 하고 IO 스레시홀드 0.5로 했더니 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이제 웬만하면 잘 찾고 사람에 대해서 잘 못 찾는 게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도 얼추 잘 찾지 않나요? 저 처음에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욜로가 되게 빠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픽셀을 크게 해서 하니까 이제 디텍션 결과가 많아지니까 한 1프레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 논문에 나오는 요 로고 크기가 혹시 몇 바이 몇인지? 이미지 원래 물론 V3 뭐한 408 그리고 600. 좀 사이즈별로 다 실험을 해놨어요. 한 사이즈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저는 116, 116니까 프레임 수가 뭐 평균적으로 한 1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뭐 되게 많은 차가 있을 경우에는 막 1프레임까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뭐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뭐 아이유는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MAP를 가지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률을 이제 따지게 되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률은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뭐 무작정 박스를 많이 쳐갖고 많이 찾아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냐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신중하게 쳐서 리콜률을 높이냐, 이게 약간 반비례 관계죠. 트레이드 오프가 되고. 그래서 이거 둘 다 적당히 높아야 이제 좋은 그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AP를 계산했을 때 한 이 욜로 V3, 그러니까 컴플렉스 욜로가 한 0.5 MAP까지 나오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결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컴플렉스를 쓸 때 형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 조달규가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문제. 네.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좌우가 계속 반전이라고. 처음 할 때는 차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잡았는데 두 번째 다시 시대 가면은 왼쪽에 또 잡긴 하거든요. 자꾸 뒤집어지는 상황. 그리고 센서를 연결시켜서 했을 때 아니면 그냥 키티 데이터 셋을 그 SL 그걸로 네, 그거 가지고 그냥 돌렸을 때 그거는 코드가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이제 좌표축이 뒤바뀌는 건데, 네. 센서가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아마 코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뒤집고 그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참가한 팀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때 안 가서 모르겠는데 복셀렛을 썼다 하더라고요. 다른 팀은 복셀렛을 써서 했었고요. 네, 성균 성균관은 아니고 한양대 팀이었나? 네, 복셀렛 적어놓은 게 있어요. 사실 라이다 데이터를 써서 했던 팀들은 저희랑 그 성균관